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별과 우주 단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별의 특성 단원이 별과 우주 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일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별까지의 거리 단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의 키워드로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시차, 두 번째로는 연주 시차, 세 번째로 별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새로운 천문학적 단위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차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쌤이 오늘 수업을 위해서 활동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필기량이 굉장히 많아서 손이 좀 아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활동지를 꺼내서 미리 준비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시차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외국에 갔을 때 낮과 밤이 달라지면서 시간에 적응을 못하는 현상을 시차라고 표현을 하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학에서 말하는 시차는 조금 다릅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시차는 시야에서 물체가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나타내는 정도예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기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해본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저 멀리 있는 산을 관찰하게 되면 여러분의 시야에서 산은 오른쪽에 있었지만 왼쪽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시야에서 벗어난 정도를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이때 바로 시차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방금 배운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관찰자가 움직임에 따라서 물체는 시야에서 어떻게 되었죠? 네, 벗어나게 되었죠. 우리의 시선의 오른쪽에 있던 산이 우리가 이동함에 따라 이렇게 왼쪽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야에서 벗어난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와 관찰하고자 하는 물체 사이의 각도를 우리는 시차라고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필기해 볼까요? 시차는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배경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각도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갑자기 별 얘기를 하다가 왜 배우게 되었느냐? 별이 있는 위치도 이렇게 시차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태양 주위를 지구 위에서 공전을 하면서 다른 별을 관찰을 할 때 처음에는 별이 오른쪽에 있었지만 나중에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나면 왼쪽에 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별이 보이는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가지고 별의 위치를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연주시차라는 개념이에요. 연주시차는 뭐냐면은 한 해 동안 관찰한 시차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죠?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그럼 반 바퀴를 돌려면 6개월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한 해의 절반인 6개월 동안 별을 관찰하면서 위치 변화를 관찰해 보았을 때 그 시차의 절반을 우리는 연주시차라고 약속하기로 합니다. 연주시차 한번 적어볼까요? 한 별을 6개월간 측정한 시차의 절반을 우리 연주시차라고 합니다. 왜 시차를 그대로 안 쓰고 연주시차를 사용을 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수학 수업 들으면서 삼각함수 개념을 배우고 있을 거예요. 저 연주시차를 이용하면은 삼각함수와 같이 이용을 했을 때 지구, 태양, 그리고 별 사이의 거리를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한 내용은 사실 고등학교 가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별 말고 태양과 지구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별 두 번째 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러한 경우에는 연주시차의 크기가 어떻게 변했죠? 첫 번째 별에 비해서 연주시차의 크기가 훨씬 더 작아진 것을 관찰해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주시차의 크기는 멀리 떨어진 별일수록 더 어떻다? 더 작다라는 결론을 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방금 내용 정리해 놓은 글이고요. 연주시차라는 것이 결국에는 각도잖아. 그래서 각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각도 표기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각도를 흔히 도로 표기를 하는데 연주시차는 사실 1도, 2도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0.000 몇 도. 이런 식으로 아주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새로운 단위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도라는 개념은 60분으로 나타내기로 하고요. 60분은 다시 3600초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선 2개가 보일 텐데 이것이 1도를 나타내 놓은 그림이고요. 이 1도라는 각도는 60분
그리고 3600초와 같은 각도이게 됩니다. 그래서 1초는 다르게 바꿔서 번역을 해보면 3600분의 1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초라는 각도는 엄청나게 작은 각도인 거지. 자, 다시 돌아와서 이때 이제 별까지의 거리를 표기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고 했었어요. 처음 키워드 얘기할 때. 네,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앞으로 1파섹이라고 부를 거예요. 네, 그림에 표기를 해보면 별 2가 1파섹만큼 떨어진 연주시차가 1초인 별이라고 할 때 네, 요만큼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1파섹은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은 26,265AU 정도의 거리입니다. 네, 처음 보는 단위죠. AU라는 것도. 1AU가 무엇이냐면은 지구부터 태양까지의 거리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은 이해하기 쉬우라고 굉장히 과장해서 그려놓은 그림이지만 1파섹이 지금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인 1AU에 비해서 20만 배 이상 큰 것이니까 네, 그림은 굉장히 많이 과장되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퀴즈를 던져보겠습니다. 100파섹인 별이 있다고 해보죠. 지금 별 2의 경우에는 연주시차가 1초이고 그 거리가 1파섹입니다. 그러면 100파섹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별은 연주시차가 1초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정답은 더 작은 크기이겠죠. 왜냐하면 연주시차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정리해볼까요? 별까지의 거리가 1파섹보다 크다면 연주시차는 1초보다 작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죠. 자, 오늘 배운 학습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차란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물체 위치가 무엇에 대해 다르게 보이는 무엇일까요? 네, 배경에 대해 다르게 보이는 각도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연주시차는 한 별에 대해서 몇 개월간 측정한 시차의 무엇일까요? 6개월간 측정한 시차의 절반입니다. 다음, 1파섹은 무엇이 연주시차가 몇인 1초인 별까지의 거리입니다. 마지막 4번, 별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연주시차는 작아진다, 커진다? 작아진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수고했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